저는 초기에 인사에 대해서 네. 대통령도 그렇고 네. 장관도 무슨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라인이 다 검사 출신으로 가니까 처음에 오강수도 그랬지만 봉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태영에다 이렇게 대통령실 진용이 검사 출신으로 가고 그다음에 법무부도 이제 친검 정도는 그러니까 전부 검사들만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검사 출신으로 검찰국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부서는 다르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얹혀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얹혀가려면 정말 검찰개혁을 본때 있게 하면서 그래서 검사들이 반발하면 검찰 출신들인 선배들이 야 니들이 했던 짓을 생각해봐라 하면서 좀 어루만지라고 저는 그런 인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와 검사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지금 검찰을 대변하고 있어요. 저는 검찰 대변 안 합니다. 저는 이번 검찰개혁안에 검사들의 의견을 단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무부 안에서 점차 이 검사 아닌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좀이라도 바꿔나갈 수 있다면 바꿔나가는 게 좋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법무실장은 왜 그랬냐? 우리는 지금 인수위가 없이 들어갔고 당장에 검사장 인사를 해야 됐어요. 왜냐면 당장 이른바 찐용 검사들 그 중에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검사들 그 검사들을 걷어내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는 그 자리에 갑자기 누군가는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채워 넣으려면 법무실장만 해도 법률 관계에 관한 되게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국제법무소송까지 다 거기서 관리해요. 근데 그 전문가를 갑자기 어느 날 그 연봉에 어떻게 갑자기 내려옵니까? 잠깐만. 그런 논리라면. 아니 연봉 그래서 데려오려면 노력도 안 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 저희 했어요? 저희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수위 빼면. 네, 그렇죠. 근데 당장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아니 법무장관 취임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취임한 다음 날 인사 났습니다. 아시죠? 네. 취임한 다음 날 인사 났어요. 그 다음에라도 무슨 그런 개방을 위한 문민화를 위한 노력을 했냐 하면 안 했다가 답이잖아요.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시는지를 뭘 모르겠는데. 급하게 달려가요? 정권초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정권초가 중요하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예요. 예. 지금 개혁을 발목 잡고 있는 게 법무부인 거예요. 뭘 자꾸 발목 잡는다고 발목 얘기하십니까? 잡고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발목 잡고 국장님 있잖아요. 의견대로 아니면 발목입니까? 아니 뭐죠? 그런 식의 어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제 말씀하시잖아요. 의견대로 안 하면 발목 네. 잡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국민들이 요구하고 애초 아니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애초 안에 그 안은 없었다고요. 왜 없어요? 애초 못 봐서 안은 그렇지. 수사기소 불리하니까고요. 볼 위치가 네,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몰라서 잠깐만요. 그런 거예요. 네, 잠깐만. 물어보세요. 네, 있어요. 제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뭐 장관님이야 뭐 검사 출신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뭐 차관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뭐 오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플러스 검찰 요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정성호 장관이나 아니면 우리 보좌관님과 같은 전혀 검사가 아니었던 사람들 내지는 그동안에 검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해왔던 사람들까지도 그분들의 인식까지도 좀 좀먹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바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저 지금 들어간 지 한 달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포위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검찰개혁의 방향은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던, 4년 전에 얘기했던, 방송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사는 수사 지휘와 기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수사기관, 그게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든 안 만들든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만들어서 둘의 청을 쪼개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직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른바 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뭐가 좀 잘못되었을 때 수사권 부활론, 왜냐면 그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 부활론이 나오지 않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인 것이지 중대범죄수사청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도 아니에요. 네. 근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경찰 내지 중대범죄수사청처럼 애초에 수사를 기획하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기관을 수사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고삐를 잡아줄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바뀐 중수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름만 바뀐 아니면 국수본이 됐든 뭐가 바뀐 그 이름만 바뀐 수장으로서의 윤석열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오창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행안부에 국수본도 들어가 있잖아요. 국수본 경찰청 국가수사. 네, 이 세 개가 사실은 중수청, 국수본 뭐 이렇게 다 세 개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세 개입니까? 그러니까 경찰청, 중수본, 경찰청하고 국수본하고 같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예요. 경찰관들이 이래요. 그래요, 좋아요. 청사 안에 있어요. 그럼 크게 두 개라고 치고 자 네. 국수본하고 중수청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면 네네. 그들이 수사하는
어떤 것이 겹치거나 네. 서로 그냥 같이 이렇게 공유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조상우 변호사 말씀처럼 네. 아예 중수청 안 만드는 것도 상정할 수 있으면 해도 좋겠다. 근데 워낙 검찰에서 자기네들 특수수사 역량이 있다고들 그러니까 그럼 그 역량 보존하자는 차원이지 좀 수사를 안 하면 좀 좋아요. 중수청 안 만들고 그냥 경찰에 보내도 돼요. 문제는 통제인데 그 통제를 검찰이 하지 말라는 거고 검찰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이유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후지다. 경찰은 뭐 내란에 가담한 애들이다. 뭐 이러면서 경찰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이를테면 보완 수사권이라고 관형사 2개 붙여가지고 계속 유지하거나 네.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윤석열은 어떤 기반에서 나오냐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정말 최루탄도 있고 뭐 물대포도 쓰고 그렇지만 전두환 정권 이래 경찰 중에서 그렇게 까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경찰은 정말 정권에 충성을 다할 정도로 엎드려 있는 조직이잖아요. 검찰 같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착해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뭐 자질이 좋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럴 만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은 권한을 쪼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이상한 거로 무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지금 검찰은 어떤 식으로라도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간접적으로라도. 지금 검찰의 입장은 사실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법무부도 입장이 있는데 경찰의 입장이 뭡니까? 경찰은 입장이 없어요. 경찰 아예 입장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경찰은 자유롭거든요. 이미 고피가 풀려 있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그 경찰서의 간부가 수사무마 명목으로 돈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아무튼 내가 다 불기소할 테니까 네. 우리가 나한테 불송치권이 있다.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게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2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 400만 원 각각 요구해가지고 계속 받아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전산 기록을 조작해가지고 사건을 송치한 건처럼 해놓고 캐비넷에다 처박아놔요. 그거는 개인적인 일탈 이런 게 아닙니까? 왜냐면 검찰이 사건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몰라요. 사건이 진행되는 걸 모르니까 통제도 안 돼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검찰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죠. 아니 10만 검찰이 원 어떻게 아니, 검찰이 어떻게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하나씩 됩니까? 아니 하나씩. 검찰도 이런 식으로 네. 예를 들면 네, 내가 네, 불기소 해줄 테니까 돈 내놔라. 아니 맞죠. 이럴 수도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사건이 경찰은 사건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사건이 다 그렇죠. 공유가 되니까 아니까 양쪽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네. 검찰의 사건 암장도 견제해야죠. 그러면 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이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재정신청 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맨날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근데 경찰은 사건의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사기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록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재정신청할 때는 당사자들한테는 수사기밀 문제라든가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기록을 제공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재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만 네. 실제로 만약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문제 있는 거라면 네.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하는 재정신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야, 경찰한테 다 고피 풀어주면 이런 사건이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는 음주운전 사건이라 이거는 확인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경찰이 음주운전 거부한 그 이른바 골프장 이사한테 다 경찰 서장부터 소속 경찰관 그 사람들이 다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네. 결국에는 다 무혐의 송치하고 네. 했는데 수사지휘하고 하는 1차 송치, 네. 2차 불송치 결국에 계속 이렇게 가다가 네. 사건 암장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발굴해서 직접 땡겨가지고 한 사건이에요.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하고 있는 많은 사건 중에서 그렇게 뭐 오염된 사건이나 네. 경찰관들이 부적절하고 부정한 거 있겠죠. 네. 당연히 그건 응징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찰의 부정부패의 총량과 검찰의 부정부패의 총량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이를테면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법원을 포함해서 이제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이를테면 경찰, 검찰, 법원 어디가 제일 신뢰할 만하냐 하면 지금 놀랍게도 법원이 아니라 경찰이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고요. 검찰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경찰에 무슨 일탈들이 있죠. 그럼 그 일탈들이 이만큼 있다고 쳐요. 그럼 검찰의 일탈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이 정말 본때 있게 보여줬잖아요. 김학의 사건에서 보여준 거나 뭐 여러 사건들을 보여준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혁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경찰에 문제가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치경찰을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2중 3중에 안정장치를 두자. 그러면서 경찰을 좀 안전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검찰은 개혁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검찰에서 예를 들어 13만인가 14만 정도가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것 중에 그게 10이든 100이든 일탈이 있다고 해서 뭐 권한 조정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 개혁을 못할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수청이라고 하는 거를 행안부도 아니고 법무부도 아니고 그냥 독립적인 어떤 그 청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안 되나요?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번에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데 조직을 만드는 거라면 그 중대범죄수사청은 공수처처럼 실패한 조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후 다시 또 검찰 수사권 복원론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네.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두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거냐. 네. 왜냐면 거기는 이제 그렇게 분리되면 당연히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권만 가지고 실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가장 현재 이른바 온전한 수사력을 유지하는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이쪽으로 모아올 수 있냐예요. 근데 그렇게 모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느 조직이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과연 행안부가 그 조직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네. 행안부 안에는 13만 경찰의 예비 인력을 가지고 그 중에 3만 5천 명을 사법경찰관으로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거대한 수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 수사 조직이 본류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자꾸 무슨 행안부 안에는 뭐 경찰관들이 파견이 안 나오고 뭐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당연히 파견 나가 있고 아니, 당연히 인사기로 합니다. 두세 그러니까 명. 거기 그 두세 명이 인사기로의 핵심을 하죠. 왜냐하면 그 경찰 인사의 핵심을 담당하니까. 윤석열 때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윤석열 때 있고요. 검찰국 만들어가지고 그 치안감이 온 거지. 그 전까지는 비서실에 있었어요. 같은 논리로 여기서 얘기하실 때 자, 검사들 보고 특히 특수검사들 보고 뛰어난 인재라고 말하는 게 정말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뛰어난 인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표현했어요. 그래서 네. 적었어요. 제가 뛰어난 인재. 검사가 뛰어난 인재가 아니라 아니, 그 특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계심을 좀 가지세요. 검사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계속 제가 다시금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으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실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굉장히 뛰어난 특수사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여기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아까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제가 검사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검사들을 상정한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죠. 어쨌든 그럼 왜 경찰에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가요? 왜 경찰에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외부에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 있어요. 네, 하여튼 제가 가면 됩니다. 일단 전 그렇게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소속이 어딘지 무슨 상관입니까? 네, 좋아요. 근데 자. 그게 행안부일 경우에 조직 간 대비 논리로 여기가 자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13만 경찰의 병력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총수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2천 명, 2, 3천 명으로 많이 많아봐야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범죄수사청, 그것도 그 조직이 성공할지 아직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이거는 70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조직인데. 중수청을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수청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 어떠세요? 아니 독립적으로 어디다 둬요? 그러니까 그건 청인데. 이제 새로 만들어야지. 이제. 어디다 총리실에 그러니까, 총리실을 안도 우리가 검토할 때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총리실은 좀 위에서 통제하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이건 행안부로 둔다 이런 거였는데 중수청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짜기 나름이에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중수청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 조상호 변호사 같은 분들이 자꾸 거기에 무슨 뛰어난 뭐 특수수사 역량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담아낼 그릇을 만들자는 정도지 실제로 뭐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난 월요일날 정성호 장관이 이제 빗장을 열면서 소위 내부 갈등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사실 무의미한 게 지난번 연찬회에 참석하면서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입법은 어차피 당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간다예요. 그리고 입법상은 결정이 났어요. 사실 오늘도 또다시 원칙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청은 행안부에 둔다는 원칙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세력들이 이걸 자꾸 어떻게 흐트러 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낸다. 어쩔 수 없지 뭐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동의 찬성. 그 대신 검찰에게는 보안 수사권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용으로 지금 여론을 흐트리고 있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좋아요. 국장님은 질문이 들었습니다. 로킬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건데요. 민주당 안은 친문 의원들 주도로 되어 있어서 이 검찰 개혁 자체가 이 방향부터 잘못됐다는 평이 있고 민주당에게 부작용 대책을 물어보면 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거 아닙니까? 일단 친문 친문위원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부작용 대책을 물어보면 답을 안 하더라.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작용 대책은 예를 들어서 네. 일탈 가능성이잖아요. 네. 일탈 가능성은 2중 3중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 만약 그 굉장히 비대해져서 걱정이면 자치경찰을 통해서 광역 기초 단위로 쪼개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경찰을 전담 감시하는 감시기구를 행정부 모델, 의회 모델로 둘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면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나라를 아무거나 정해라.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정해라. 그대로 하자, 그대로. 좋네요. 그럼 진짜로요? 네. 그럼 독일 모델로 해요. 독일 모델로 해요, 그러면. 그거 계속 독일 주장하세요. 모델이면 수사권도 있습니다. 알죠? 손발 없는 머리인 거부터 얘기해줘. 손발 없는 머리잖아요. 아니, 독일은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아니 독일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전의 모델을 갖고 있었던 수사지휘를 통해서 경찰 수사지휘를 통해서 하는 수사 지휘하는 거 모델이에요.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수사권의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독일식 법제를 따라간 건데 문제는 조직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오창익 국장님 전 다 인정한다니까요. 오창익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수사 조직은 없어요. 거기는 다 형사부에 특화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찰을 손발로 부리면서 지휘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냐면 결국에는 수사 지휘 라인과 인사 라인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지수사를 없애버리면 어때요? 인수사 없앤다는데 100% 동의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건데 왜 자꾸 우리가 옛날에 항상 병폐로 문제 삼았던 그 부분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왜 수사 통제까지 다 날려버리려고 하냐는 근데 거예요. 인지수사를 또 너무 없애는 것도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지수사 완전히 네. 없어진다는 거예요. 송치사건 범위 내에서만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가 문제라는 지금 겁니까, 조상호 대체? 보좌관이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독일식이면 네. 그럼 앞으로 지금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정책보좌관이 내가 독일식이면 법무부 입장이 독일식이 되는 건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보고 드려가지고 앞으로 장관이 모든 건 독일식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환영할 테니까. 아니,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런데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오창익님. 그래서 법무부 안에 정권 송치 조항이 있잖아요. 짬님이 물어보십니다. 불송치되고 암장되는 거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정권 송치라는 건 문재인 때 없어진 거예요. 독일도 그러니까 정권 성취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한 가지씩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관님한테 보고하고 오케이 받으면 내일부터 독일 모델을 얘기해 주시고 같이 독일 모델로 가자고 떠들고 다니면 좋겠어요.